두 사람이 왜 이혼을 했을까? 위자료하고 가사노동비 2,920만 원, 약 9천만 원 정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위자료 지급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있는데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논란이 있을 때 얼마 안 가다 이제 가라앉겠지.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해서 잘 살든 마무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몇 달째 가라앉지 않아서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은 수원가정법원에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현재 피고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소장은 송달받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장이 접수가 되면 1주에서 3주 내에 피고에게 이제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 소장을 수령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방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법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자녀가 없는 경우 세 가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 그 다음에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게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합의가 한 가지라도 안 됐다라고 하면 소송이 불가피하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 사이에 이제 금전적으로 일부 합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구혜선 씨의 가사노동비 3년치를 하루로 계산해서 2,920만 원 이걸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내는 돈을 구혜선 씨가 이제 조달해 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포함해서 약 9천만 원 정도 합의를 받고 지급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알려진 것으로 봐서는 구혜선 씨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위자료 지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가사노동비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사노동비라고 하는 것을 일일 3만 원을 계산해서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노동비를 일일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재산분할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재산분할을 몇 대 몇 퍼센트 결정하는 게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여도는 몇 날 며칠을 살았기 때문에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인 혼인기간 대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도 애초에 이것을 이제 구입할 때 들였던 비용이 얼마인가 아니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양쪽이 얼마를 벌었는가 또는 어느 쪽에 채무가 있어서 이것을 상환해 줬는가 이런 걸로 총괄적으로 몇 대 몇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일일 얼마 이런 계산은 잘 안 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재혼 가정이었어요. 아내분이 이제 가사노동 했다는 걸 계산을 해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밥 차려준 거 하루에 1,500원, 다림질 해준 거 500원, 그리고 청소한 거 일일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정말 1,000원까지 계산해 오신 남자분을 봤어요.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할수록 재판부가 그런 의심을 가져요. 이 남자분이 너무 돈에 대해서 좀 엄격하고 철저하지 않나? 일명 짠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전체전에서 몇 대 몇 계산하는데 말씀드린 얼마를 투여했는가 얼마를 벌었는가 여기에 더해서 이혼한 다음에 소득이 양쪽에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래서 이혼 후에 부양적인 성격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청구한 가사노동비 특히 구혜선 씨가 청구한 가사노동비가 이런 식으로 계산될 리는 없고요. 전체 재산 분할이 얼마일 것인데 그 중에 이미 9천만 원을 가져갔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몇 대 몇 이렇게 가르게 될 것인데 두 사람의 혼인 연초가 짧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 자체를 그렇게 크게 감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노동비 일일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가 문제인데, 일단은 구혜선 씨 측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투입된 비용하고 가사 노동비만 미리 계산해서 받은 것이고 위자료는 추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재현 씨는 무슨 소리입니까? 위자료고 뭐고 재산분할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이걸로 주고 끝내기로 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할 건데요. 과연 위자료를 넣어서 계산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한쪽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알 수 없죠. 양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무차별적인 폭로전에 누구한테 또 유책성이 있는가? 과연 그게 꼭 필요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선 위자료가 많이 판단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억, 2억 절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사람이 합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보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볼 일이 없어야 돼요. 법적으로 볼 일이 없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내는 소송이 잘하는 이혼입니다. 그에 대해서 돈 많이 받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장래가 창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00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남은 인생이 지금 인생이 살아온 것보다 2배는 더 많은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장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질문이신데,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샀을 경우 이 할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할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동차의 중고 시세가 얼마인가를 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이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 모델별로. 이 차량 가격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공제합니다. 그럼 차량 값이 얼마인지 남지 않습니까? 이걸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 내가 차량을 가져오면서 할부금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걸 갚아줘라 이렇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가액에서 할부금을 빼고 그 나머지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안가 같은 경우도 구혜선 씨 같은 사례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혼인 연차에 있어서 이혼을 하면서 혼인 비용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단비 줬죠. 그 다음에 후 예단비에는 예물도 있어요. 시계, 반지 이런 거 사줬고, 무엇보다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고 신혼여행비까지 요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안 살림을 채는 혼수비용도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별도로 인정돼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전체 재산 분할에서 몇 % 이렇게 주는 것이지, 결혼 비용만을 따로 이렇게 딱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또는 결혼을 해서 며칠 안 살았는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아주 강한 경우, 의사하고 결혼하면서 열쇠 3개 가져갔어요. 집 가져갔어요. 차 가져줬어요. 병원 차려줬어요. 이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이 소송들이 깨지면서 그 금액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금액을 위자료로 또는 재산분할로 해서 지급 판결을 내린다 라는 이런 결정은 있어서도, 그 금액 드린 그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해라 이런 판결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